인터스텔라 우주선 아발론은 식민지화된 행성인 홈스테드 2로 향하며 우주를 여행하고 있다. 선내의 모든 구역은 비어있다. 우주선은 자동 조종 상태이다. 258명의 승무원과 5,000명의 승객은 모두 동면 중이다. 갑자기 우주선은 소행성대를 통과하며 방어막이 약해진다. 전력이 주 방어막으로 분배되지만 우주선은 거대한 소행성과 충돌할 위험에 처한다. 소행성이 우주선과 충돌해 여러 가지 고장이 발생한다. 우주선은 자동으로 수리를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면 캡슐 하나가 작동한다. 그 캡슐에서 깨어난 승객은 기계 엔지니어인 짐 프레스턴이다. 그의 캡슐이 열리고 자동 시스템이 그를 깨우는 데 도움을 주며 그가 120년간 동면 상태에 있었고 우주선이 홈스테드 2까지 단 4개월 남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짐은 그 시간 동안 우주선 내의 고급 편의 시설을 즐길 수 있다고 안내받는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 밴드, 개인실, 그리고 행성 도착 전 참여해야 할 주요 활동에 관한 지시를 받는다.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신나고 긴장된 짐은 준비를 마치고 자신의 개인실을 나와 전체 학습 그룹을 위한 자동 수업에 들어간다. 짐은 홀로그램이 지구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홀로그램은 지구를 인구 과잉, 지나치게 비싸고 과대평가된 곳이라고 묘사한다. 홀로그램은 질문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참으라고 하지만 짐은 왜 자신만 이 자리에 있는지 계속 묻는다. 그는 홀로그램이 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나선다. 그는 우주선의 중앙홀에 도착하지만 그곳에도 아무도 없다. 하지만 자동 안내 데스크가 도움을 제공하려 한다. 짐은 실제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안내 데스크는 스튜어드에게 가보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스튜어드도 없자 짐은 선장과 대화하고 싶다고 요청한다. 조종실에 도착하자 그는 주요 승무원들도 모두 아직 동면 상태임을 보고 출입 권한도 없음을 알게 된다. 짐은 결국 전망대로 가서 우주선이 실제로 홈스테드 2까지 90년이 더 남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자신이 너무 일찍 깨어났음을 깨달은 그는 급히 중앙홀로 돌아와 지구에 메시지를 보내 동면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통신 시스템은 지구에 전화를 거는데 약 55년이 걸려야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다. 충격에 빠진 짐은 우주선을 돌아다니다가 발을 발견하고 거기서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된다. 바텐더와 대화를 나누던 중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바텐더가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 짐은 그가 아서라는 안드로이드임을 깨닫는다. 짐은 아서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아서는 왜 자신이 일찍 깨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다. 다음날 짐은 자신의 개인실에서 일어나 칸티나로 향한다. 거기서 대부분 메뉴가 골드 클래스 승객 전용임을 빠르게 알게 된다. 그는 간단한 커피를 시키고 자신의 동면 캡슐을 고치는 방법을 고민한다. 도구를 모아 동면 캡슐을 작동시키는데 성공하고 안에 누워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그는 도구를 사용해 승무원의 동면실에 접근하려 하지만 이것도 실패한다. 우주선 곳곳에서 작은 고장이 발생한다. 짐은 계속 배들러 아서와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눈다. 아서가 준 조언에 따라 짐은 골드 클래스 방을 몰래 들어가 우주선의 편의시설을 즐기기로 결심한다. 짐은 레스토랑, 게임, 오락 시스템을 체험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혼자 있는 것이 점점 더 외롭고 고통스러워진다. 어느 날 술에 취한 그는 동면 캡슐 사이를 헤매다 우주복이 비치된 에어록을 발견한다. 짐은 우주복을 입고 에어록에 들어가 레버를 당기고 문을 여는 버튼을 누른다. 우주선 밖에서 그는 눈부신 광경에 매료된다. 그 순간 의식이 깨어있는 유일한 인간임을 실감하며 부츠의 자석을 해제하고 우주를 떠다닌다. 짐은 깊은 절망을 느끼며 우주선 안으로 돌아와 우주복을 벗는다. 하지만 다시 우주복 없이 에어록으로 돌아가 레버를 당겨 모든 것을 끝내려 한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마음을 바꿔 급히 돌아가다 병에 미끄러진다. 일어나자마자 짐은 동면 캡슐 중 하나에 누워있는 오로라 레인이라는 여성에게 즉시 끌린다. 그는 그녀의 파일을 찾아보고 승객 인터뷰를 듣게 되면서 그녀에게 매혹된다. 나중에 짐은 오로라의 동면 캡슐 옆에 앉아 그녀의 인터뷰를 계속 듣고 있다. 배선은 그녀의 작품을 읽으며 아서와 글에 대해 이야기한다. 짐은 자신의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떠났고 일찍 깨어나 완벽한 여성을 찾았지만 그녀는 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말이다. 짐은 그녀를 깨워야 할지 고민한다. 아서와 상의하지만 아서는 윤리적 딜레마를 이해하지 못한다. 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녀를 깨우면 둘 다 이 배에 갇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짐은 깨우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어느 날 그는 마음을 바꿔 그녀의 캡슐로 가서 작동시킨다. 오로라는 깨어나 짐이 겪었던 과정을 거치고 짐은 몰래 숨었다가 방으로 돌아간다. 나중에 그는 중앙홀로 가서 그녀를 찾는다. 그녀도 짐이 1년 전에 느꼈던 혼란과 똑같은 상태다. 짐은 그들에게 깨어있는 사람이 둘뿐이라고 말하고 오로라를 전망대로 데려간다. 짐은 승무원실이나 우주선의 주요 제어 장치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오로라는 당황해 캡슐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둘이 캡슐에 도착했을 때 짐은 우주선의 동면 상태로 다시
다시 들어가는 장비가 없다고 알려준다. 사실상 둘 다 여기 갇히게 된 것이다. 둘은 다시 중앙홀로 돌아오고 짐은 오로라에게 방금 동면에서 깨어났으니 쉬라고 권한다. 그녀는 1년 넘게 혼자 있었던 그를 안타까워한다. 짐은 배 돌아가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한다. 그는 아서에게 오로라에게 자신이 그녀를 깨웠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다음날 오로라는 깨어나 중앙홀로 가서 자동 안내 데스크에 동면 캡슐에 대해 묻는다. 짐이 합류해 둘은 아침 식사를 하러 간다. 그들이 떠날 때 안내 데스크가 오작동을 일으킨다. 칸틴에서 오로라는 짐이 1년 넘게 같은 아침 식사만 먹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골드 클래스 메뉴를 시켜준다. 그들은 캡슐을 고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짐과 달리 오로라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오로라는 의무실과 연구 문서를 조사하고 결국 승무원 동면실에 침입하려 시도한다. 짐은 우주선 곳곳에서 더 많은 고장을 감지한다. 나중에 오로라는 아발론에서의 자신의 삶을 한탄한다. 그녀는 글을 쓰고 우주선을 돌며 조깅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며 자신의 상황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된다. 칸틴에서 짐을 인터뷰하며 그의 이야기가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녀는 왜 식민지로 이주했는지 묻는다. 짐은 처음에 회사 슬로건으로 대답하지만 곧 새 세계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나중에 전망대에서 오로라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공유한다. 다른 승객과 달리 그녀는 왕복 티켓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계획은 홈스테드 2에서 1년을 살고 지구로 돌아가 그 경험에 대해 최초로 보도하는 기자가 되는 것이다. 오로라는 천천히 캡슐 수리를 포기하고 짐은 그녀를 기쁘게 하려 방법을 찾는다. 짐은 그녀를 춤추러 데리고 가고 영화관과 농구장에 데려간다. 마지막으로 배서 아서를 소개한다. 오로라는 잠시 편안해지지만 곧 그들의 상황을 떠올린다. 짐은 아서와 단둘이 남아 자신이 한 일에 죄책감을 느낀다. 나중에 그는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다가 오로라가 전망대에 들어와 그가 만든 미니어처 크라이슬러 빌딩을 발견한다. 둘은 배서 데이트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오로라는 아버지가 10대 때 돌아가셨다고 털어놓는다. 저녁 식사 후 짐은 그녀를 에어록으로 데려가 우주복을 입고 우주 산책을 한다. 짐에게는 마침내 경험을 함께 나눌 사람이 생겼다. 그는 부추의 자석을 끄고 둘은 함께 우주를 떠다닌다. 우주선 안으로 돌아와 그들은 키스하고 그의 개인실로 돌아가 함께 잠든다. 곧 그들은 커플처럼 살아간다. 오로라는 짐의 개인실로 이사와서 우주선에서의 삶에 대해 글을 쓴다. 둘은 함께 조깅하고 식사하며 탐험하고 수경 재배 구역을 발견한다. 짐은 오로라에게 꽃을 가져다 준다. 어느 날 우주선은 적색 거성을 지나가고 둘은 전망대에 올라 그것을 관찰한다. 그날은 오로라의 생일이라 레스토랑과 바에서 축하 파티를 연다. 짐은 화장실로 가 그녀를 위해 만든 반지를 준비하는 동안 오로라는 아서와 대화를 나눈다. 짐이 비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아서는 짐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깨웠다고 말해버린다. 짐이 돌아오자 오로라는 믿기 어렵다는 듯 그를 맞닥뜨리고 분노에 도망친다. 짐이 자신의 개인실에 돌아오니 그녀의 물건이 모두 사라져 있다. 다음날 그는 칸틴에서 그녀를 보지만 말을 걸자 그녀는 도망친다. 절망한 오로라는 어느 날 밤 짐의 방에 찾아와 그를 공격하며 상처를 주려 한다. 그녀가 피하려 하자 짐은 무정의로 사과하며 자신이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설명한다. 오로라는 자신의 삶을 빼앗겼다며 용서하지 않는다. 어느 밤 짐이 개인실에 있을 때 또 다른 고장이 발생한다. 우주선은 치명적인 오류에 직면하고 주 제어 장치가 종료된다. 나중에 짐은 오작동하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간다. 오로라는 중앙홀에서 짐이 심은 나무를 본다. 칸틴에서는 식량 분배기가 고장난다. 갑자기 무정의로 갑 한 장이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묻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급히 중앙홀로 가고 그곳에서 나무 옆에 선 것을 만쿠소를 만난다. 그들은 상황을 설명하고 만쿠소는 세 개의 동면 캡슐이 고장난 것에 충격받는다. 만쿠소는 그들을 조종실로 데려가 우주선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지만 시스템 점검은 수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떠날 때 로봇이 거의 그들에게 떨어질 뻔하고 자주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만쿠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동면 캡슐을 점검한 그는 짐이 오로라의 캡슐에 한 일을 알고 그것을 혐오스럽게 여긴다. 조종실에서 만쿠소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오로라가 그에게 합류한다. 그들은 그녀의 동면 캡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만쿠소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짐이 또 다른 고장난 로봇을 데리고 도착한다. 동면병 증세를 느끼며 만쿠소는 피를 토하고 휴식을 취한다. 그날 밤 오로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영을 하러 간다. 중력 손실로 인해 수영장 물이 그녀를 휩싸고 거의 익사할 뻔하지만 중력 장치가 재설정되면서 위기를 모면한다. 오로라와 짐은 만쿠소를 찾으러 급히 달려간다. 조종실에서 그들은 2년 전 발생한 사고가 주요 시스템을 손상시켰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 우주선이 고장날 것임을 알게 된다. 문제를 찾던 중 만쿠소가 기절하고 짐과 오로라는 그를 의무실로 데려간다. 만쿠소는 치료 방법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나중에 전망대에서 만쿠소는
짐은 짐에게 아이디 팔찌를 건네며 우주선을 고치라고 다그치고 세상을 떠난다. 조명이 붉게 변하고 우주선이 흔들린다. 짐은 오로라에게 도움을 청하고 둘은 엔지니어링으로 향하지만 또 다른 중력장치 고장이 발생해 아서가 영향을 받자 짐은 그를 비활성화한다. 엔지니어링에서 그들은 발전소에서 문제를 찾는다. 해치를 열자 오로라가 소행성 충돌로 생긴 균열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짐도 끌려가지만 해치를 붙잡는다. 그들은 균열을 봉인하지만 짐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한다. 소행성 충돌로 원자로 제어 컴퓨터가 손상된 것이다. 그들은 교체 부품을 찾아 설치하지만 원자로 배기가 실패한다. 수동으로 배기를 시도했지만 또 실패한다. 짐은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배기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에어록에서 그는 망쿠소의 팔찌를 오로라에게 건네며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린다. 오로라는 그를 도와 우주복을 입히고 꼭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탁한다. 원자로에서는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볼트가 오로라의 팔을 다치게 한다. 밖에서 짐은 배기문을 우회하려 애쓰다 직접 문을 수동으로 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로라가 만류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그녀가 원자로를 배기하게 한다. 배기는 성공했으나 원자로의 연기로 인해 짐의 줄이 끊어지고 우주복 압력이 떨어진다. 오로라는 급히 우주복을 입고 그를 구하러 나간다. 그녀의 줄이 너무 짧지만 짐의 줄을 잡아 끌어당겨 그를 구한다. 의무실에서 짐은 죽어있지만 오로라는 망쿠소의 팔찌를 사용해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그를 소생시킨다. 그녀는 그를 용서한다. 그들은 아서를 수리하고 망쿠소에게 우주 장례를 치른다. 짐은 의료 캡슐을 동면 캡슐로 사용할 방법을 찾았다고 밝혀 오로라에게 여행 내내 잠들 기회를 제공한다. 오로라는 거절하고 짐과 함께 깨어있기로 선택한다. 짐은 프로포즈하고 둘은 우주선에서 함께 삶을 이어간다. 88년이 지난 후 아발론은 홈스테드 2에 도착한다. 승무원들은 우주선이 완전히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며 깨어난다. 오로라는 자신과 짐이 다른 이들이 잠든 사이 우주선에서 보낸 삶을 회상하는 메시지를 남긴다.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달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